실제로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월가의 자본론 읽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열풍이 읽었지만 뭐 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열풍이 불었는데 그들이 자본론에 주목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지막에 제가 한번 왜 그럼 그들이 2008년 리먼 버릇 터지면서 실제로 월가의 자본론 열풍이 불었거든요. 우리 월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주류 경제학적인 친구들이죠. 사실 막스 경제학 대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친구인데 저도 있어요. 저도 친구들 중에서 펀딩하는 친구가 있었고 제 후배 중에서 S대 뭐 K 학과를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뭐 어디 있다 하여튼 그 친구들도 똑같이 세미나 팀이 꾸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주목했는가를 갖다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왜 주목했을까요, 막스?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아서? 네? 망할까 안 망할까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들이 왜 막스의 자본론에 주목을 했었는가? 우리도 한때 그래서 막 자본론 열풍 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제목이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원숭이도 쉽게 이해하는 자본론 이런 책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막스는 여러분 연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은 요거 세 번만 하세요. 씨발. 어머. 83이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끔 드리는 건 19세기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막스인데 다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굉장히 잘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뭐 다 아실 텐데 아주 뭐 자유분방하고 뭐 아주 놀기 좋아하고 술 처먹고 맨날 싸움질하고 근데 머리는 대단히 좋았던 부유한 유대인 변호사 아들로 태어나고 근데 대학교 시절부터 유물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포여바흐의 기독교 정말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라인신문 편집장 하다 이제 반정부 기사를 쓰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찍히면서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내가 대단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뭐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그 아나운서 알겠죠? 유명 아나운서를 꼬셔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문가 집에 유명 아나운서 꼬셔갖고 둘이서 이제 어디로 저 영국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말도 못하지만 뭐 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 골 때렸던 그래서 뭐 자식 셋이나 또 우리 굶겨 죽이죠. 근데 그 가난한 애 굶겨 죽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적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낭비벽이 워낙 심해서 또 애들 굶겨 죽이면서 이 아를 죽인 자본주의를 용서치 않겠다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신 분이고 또 뭐 여러분 유명한 일화로 뭐예요? 가정부 집에서 이제 엄마 아내 집안이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 집안에서 하도 고생하니까 영국 가서 고생하니까 파출부를 보내줍니다. 가서 좀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막스가 또 파출부랑 또 가볍게 사랑에 또 빠지셔요. 거기서 이제 애가 나와서 뭐 이제 당시에 사회주의자로 막 욕을 먹으니까 우리 막스의 절친한 친구 누가 있습니까? 엥헬스가 와서 뭐 이건 뭐 내다 뭐 이랬던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엥헬스 그 친구도 또 재밌는 친구예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유명한 걸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몽블랑 펜 끝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노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굉장히 몽블랑이 럭셔리한 들어는 보셨어요? 몽블랑? 예, 그런 펜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노래하고 그다음에 글 쓰다가 틈나면 맨날 여우사냥 다니고 맨날 이 취미는 여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용어 써도 되나? 괜찮아요. 뭐 여자 후리게 했고 이런 아주 귀염둥이들 친구들인데 어쨌든 막스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막스 1권을 갖다 쓰고 2권, 3권을 완성을 못해서 후에 남은 원고를 가지고 엥겔스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저작이 나오게 되는 게 우리 막스의 자본론이 되겠죠. 자, 자본론. 근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막스가 이 자본론을 쓰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기가 이제 막스가 꿈꿨던 건 뭐냐면 막스가 이 책을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헌사했다고? 예, 다윈에게 헌사했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근데 뭐였느냐? 이유가 뭐다? 다윈에게 헌사를 했는데 다윈은 읽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헌사했던 이유는 엥겔스의 조사에서 그게 뚜렷이 나옵니다. 조사라는 건 이제 죽은 다음에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스가 죽고 나서 이제 엥겔스가 조사를 읽습니다. 조사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막스는 자연 현상 안에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누가 찰스 다윈이 밝혀냈듯이 막스는 사회 현상 안에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거죠. 사실 진화론하고 막스하고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건 뭐죠? 목적론적 인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뭐예요? 세포는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진화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단순한 세포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보다 더 복잡한 세포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똑같거든요. 역사 안에 뭐가 있음을, 자연현상 안에 진보의 법칙이 숨겨져 있음을 누가 찾아냈다? 찰스 다윈이 찾아냈듯이 막스는
역사, 즉 사회현상 안에 뭐가 있으면 진보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해낸 거다.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역사 발전 5단계설이 되겠죠. 그래서 원시 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사회주의를 거쳐서 자본주의로 발전한다. 이제 막스의 논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서 막스의 엄마가 지 자본이나 만들지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2500페이지에 걸친 대단히 두꺼운 책이고 비봉 출판사에서 김수행 씨가 우리 예전판이고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죠. 자본주의 원리와 구성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본론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맨 처음에 딱 나오면은 자, 막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 여러분 막스는 쉬워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막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거든요. 막스의 기본적인 거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나왔던 무슨 설이다? 노동 가치설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이 뭐를 만들어낸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배우셨죠? 이 만든 노동이 여러분 자본가에 의해서 뭐 당한다 그래요? 예, 착취당한다 그러죠. 그러면 왜 착취당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죠. 예. 아담 스미스도 뭐예요? 노동 가치설이죠. 리카도도 뭐예요? 노동 가치설이에요. 그럼 막스의 노동 가치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는 무슨 개념이 없어요? 착취 개념이 없죠. 노동이 가치를 만든다는 건 다 동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막스는 그 노동이 뭐 당하고 있다? 착취당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 착취당하느냐? 이것부터 이제 가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막스는 이게 똑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 미시경제에서 배웠지만 완전 우리 경쟁시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떤 순수한 타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본주의를 막스는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독점도 없고요. 노조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오로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막스가 주류 경제학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막스도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경제학의 방법은.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예. 노동자 자본가가 만나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착취당하는데 자, 두 가지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구별하는 것은 가격과 기본적으로 뭐를 갖다가 가치를 구별하셔야죠. 자, 가격과 가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겠으면 예를 들면 우리 남극에도 냉장고가 있고 서울에도 냉장고가 있어요. 어느 냉장고가 더 비싸겠습니까? 남극에 냉장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누가 남극에서 냉장고를 사요? 예. 그건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장이잖아요. 장롱.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비싼 거죠. 금방 내죠. 에어컨 있어요. 북극에 있고 적도에 있어요. 어디가 더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남극에 있는 에어컨이나 적도에 있는 에어컨이나 다른 에어컨이에요? 같은 에어컨이다. 같은 에어컨이죠. 예. 가격은 다르지만 뭐는 같다? 가치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건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건데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요. 우리 무슨 시간?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고동하는 거 리카도가 해결했습니다. 무슨 노동 시간에 의해서? 평균적 노동 시간이죠. 무슨적? 사회의 평균 노동 시간에 의해서 무엇은 결정된다?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막스가 말하고 싶은 건 뭐가 될까요? 이걸 연구해야 된다, 이걸 연구해야 된다. 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현상이죠. 하지만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본질이죠. 그래서 막스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다 연구를 투입해야 된다. 이게 막스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럼 가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막스가. 하나는 무슨 가치냐? 쓸 수 있는 가치, 무슨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교환 가치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무슨 가치? 사용 가치. 그 다음에 무슨 가치? 교환 가치. 자, 우리 공부 아주 재밌는 공부 해보겠습니다. 사용 가치는 뭐다? 분필의 사용 가치는 뭐죠? 제가 지금 분필을 쓰고 있죠. 이게 분필의 무슨 가치? 사용 가치가 되는 겁니다. 교환 가치는 내가 이 분필을 주고서 이 과자를 받아왔어요. 교환했어요. 이게 무슨 가치다? 교환 가치죠. 정리되시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다르겠어요? 등가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폰하고 분필이 있어요. 어느 게 사용 가치가 더 커 보입니까? 핸드폰이 더 커 보이죠? 교환 가치도 어느 게 더 커요? 핸드폰이 더 크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분필은 사용 가치도 커요, 작아요? 작죠? 교환 가치도 뭐예요? 작죠? 이거는 사용 가치도 뭐예요? 크죠? 교환 가치도 크죠? 같은 거예요, 물건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기본적으로 같다. 이게 막스의 생각입니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한 방으로 끝내는 겁니다. 오케이? 사용 가치는 이해 가셨죠? 물건 썼을 때 얻는 가치. 교환 가치는 물건을 바꾸는 가치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한번 가보세요. 이거와 이걸 교환을 하죠. 왜 교환해요?
이거의 사용가치와 이거의 사용가치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합니다. 정리됐죠? 아주 간단하죠? 이거 왜 교환한다? 이거의 사용가치와 이거의 사용가치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한다. 끝났어요. 자, 세계에는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른 물건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른 물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맞출 텐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건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화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폐도 우리 무슨 화폐? 실물 화폐 말고 무슨 화폐? 껍데기만 있는 무슨 화폐? 명목 화폐라니까요. 돈 한번 줘보세요. 돈 줘보세요. 화폐. 화폐 한번 줘보세요. 이런 거지 방청객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용가치가 뭐하다? 거의 없잖아요. 예,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화장실 가서 뭐 급할 때 쓰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 무슨 가치만 있어요? 교환 가치만 있죠. 예. 근데 이건 특수한 상품이죠. 누가 만들어낸 상품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상품이에요. 그죠? 사용 가치는 뭐 한다? 정부가 쌓아놨다 그랬죠. 금을. 그래서 교환 가치를 유통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오늘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화폐론에서 배우는 거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예? 딱 하나 있죠. 노동입니다. 막스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막스는 말을 표현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다르다. 자, 그러면 교환 가치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막스는? 자, 교환 가치는 뭐가 되느냐? 이걸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용 가치는 뭐가 되느냐?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자, 저는요. 자, 우리 자본주의가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뭐다? 자본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자본이 최고인 데가 아니라 뭐가 매매되는 사회? 인간의 노동력이 매매되는 사회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친구의 인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격을 매매하면 노예제 사회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노예제 사회하고 여러분들이 봉건제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노예제 사회는 뭐다? 인간의 인격이 매매되는 사회가 노예제 사회입니다. 봉건제 사회는 인격이 매매되지 않아요. 그럼 봉건제 사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잖아요. 정리되시겠습니까? 예, 자본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약간의 자기가 필요한 재산 그것만 인정받고, 그럼 여기서는 착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노예제사에서는 인격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봉건적 관계는 뭐예요? 비경제적 예속관계가 핵심인 게 봉건제 사회죠. 비경제적 예속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쌀을 갖다 100가마 생산하면 50가마 주잖아요. 왜 줘요? 귀족이니까, 날 보호해주니까. 원래 이게 전부 다 계약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봉건은 누구랑? 영주랑 계약관계죠. 영주는 봉건들을 뭐예요? 농노들을 보호해주잖아요. 그 대가로 지불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경제적 관계로 예속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인간이 매매가 돼요. 근데 인격이 매매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매매된다? 노동력이 매매되는 거죠. 자, 근데 재밌습니다. 자, 내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전 자본가예요. 알겠죠? 근데 너를 사옵니다. 쟤를 사와요. 자, 너 앞으로 나한테 한 달 일해줘라고 사오죠. 그럼 내가 사는 건 뭘 사는 거예요? 노동력을 사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곡괭이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사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근데 그걸 삽니다. 노동력을 샀어요. 자, 노동력은 얼마다? 얘 평가합니다. 얼마라고 평가해 볼까요? 우리 이 사람의 노동력. 하루에 10만 원이다. 25일 일하자 그랬어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월급으로? 250을 주는 거죠. 그래서 250을 주고 노동력을 사옵니다. 노동력을 사왔어요. 노동력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사온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곡괭이질을 시킵니까? 곡괭이질을 시키겠죠. 그게 바로 뭐다? 노동이에요. 정리되셨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250만 원이 나오면 저는 쟤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덜 나와야 샀겠어요? 더 나와야 샀겠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란 상품만큼은 교환 가치보다 무슨 가치가 크다? 사용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250만 원의 노동력을 사와서 실제로 곡괭이질 시켜서 500만 원의 4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150만 원은 누구게 된다? 자본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만큼 자본가에게 뭐 당한다? 착취당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게 막스의 주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헨리 조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해가시겠죠? 착취 개념이 없어요. 리카르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막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착취 관계라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 이제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막스에 착취당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교환 가치는 실질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교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막스가 됩니다. 생계비거든요. 간단한 거잖아요. 생계비. 사회적 생계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회사에서 30대를 좋아해요? 50대를 좋아해요? 30대 좋아하죠? 30대가 일 잘한다, 50대가 일 잘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50대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30대하고 40대 구별해 봅시다. 누가 더 일 잘할까요? 40대가 훨씬 더 잘할 거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누굴 더 선호한다? 30대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유는 노동은 같을지 모르지만 노동력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40대는 노동은 얼마다? 실제로 30대나 40대나 데려다 쓰면 1억을 갖다 노동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0대는 노동력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40대는 노동력이 얼마다? 9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대를 데려다 쓰면 얼마를 착취할 수 있는데 5천을 착취할 수 있는데 40대를 데려다 쓰면 1,000밖에 착취 못하니까 사회는 30대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막스의 논리로 하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많아요. 왜 초창기 자본주의에서 아동노동이 유행하는지 이해가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이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적잖아요.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이거에 딱 주목하는 거예요. 야, 노동상품은 노동과 노동력이 다르다. 이거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착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오해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그럼 거꾸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막스가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환은요, 모든 교환은 무슨 적 교환이에요? 남이 시킨 거에 기본적으로 자발적 교환이에요. 교환이란 말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죠. 자발적인 얘기는 자기가 이익 볼 것 같다, 손해 볼 것 같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결코 이 계약 조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우리 기회비용 계약. 자, 계약은 하나의 뭘 한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하면 뭐와 뭐가 있습니까? 편익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그걸 갖다 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막스가 이런 개념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용어를 이렇게 안 써서 그렇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스가 다 이걸 누가 몰라 이거를. 바보가 아니면. 편익 선택해서 얻는 이익. 선택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선택을 하죠. 뭐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노동자가 계약을 할 때 편익은 뭐예요? 뭘 얻습니까? 일하면. 임금을 얻잖아요. 이게 편익이라니까. 기회비용은 뭐예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와서. 일하고 있잖아. 일하는 바람에 포기한 게 뭐 있습니까? 여가잖아. 여가. 지금 8시간 일하잖아요. 하루에. 만약에 사장이 와서 16시간 일하고 월급 2배 줄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 하겠구나. 그럼 거꾸로 24시간 다 일해. 3배 줄 테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급여보다 여가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 이해가요? 그 지점까지 노동자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니까. 농노로 살래? 노동자로 살래? 에? 농노? 노예적 근성을 갖고 있어, 친구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뭐다? 당연히 뭐로 살겠습니까? 노동자로 살죠. 왜? 노동자 합리적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사용 가치. 이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여가라고 그랬죠. 네. 여가보다는 임금이 비싼 거예요. 이게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가보다는 임금이 비싸니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본가 입장은 좀 달라집니다. 자본가 한번 가볼게요. 자, 자본가 입장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보세요. 아까 했지만 임금보다는 그죠? 한 번 더 붙어야겠죠? 뭐가 더 비싸기 때문에? 노동력보다 뭐가 더 비싸기 때문에? 노동이 더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자본가 입장에서 주목하는 건 요거죠. 그래서 임금보다는 교환 가치라고 그랬죠?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자본가의 사용 가치. 다시 얘기하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동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윤이 발생하고 뭐가 이루어진다? 착취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막스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막스가 이제 부정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막스주의 나왔을 때 막스가 보면 이제 제일 황당한 일이 그거죠. 왜? 딱 이건 생산 요소 할 때 우리 주류 경제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네, 토지,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자본. 근데 자본 알고 보면 뭐랑 동의합니까?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뭐겠습니까?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류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가 다 뭐를 갖다 발생한다고 그래요?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배웠죠. 그게 주류 경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 저도 오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막스가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토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건 뭐라 그런다? 지대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가치를 발생시키는 건 뭐라 그래요? 이윤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치를 발생시키는 건 뭐라 그래요? 임금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말을 쓰죠. 무슨 가치다? 부가가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막스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 가치를 발생을 못 시킵니다. 이건 누가 이미 증명 끝냈어요. 리카도가 끝냈잖아요. 아, 키카도래. 누구? 리카도가 무슨 지대론에서? 차액지대론에서 여러분 끝낸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류 경제학은 리카도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리카도 우리 차익지대론 배웠잖아요. 그죠? 토지는 여러분 가치를 발생시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리카도가 뼈아프게 정리시켜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거거든요. 근데 막스가 봤을 땐 이것도 뻥이라는 거죠. 왜 기계는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합니까? 기계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뭐하기 때문에 같잖아요. 네. 아니 기계가 사서 공장에다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자 기계가 1억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다가 만약에 넣어서 이거를 한 달에 일을 시킬 때마다 이윤을 1,000만 원을 갖다 발생시킨다. 그죠? 예. 네. 그럼 이 기계는 1억에 팔리겠어요? 1억 1,000에 팔리겠어요? 1억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만 사면 돈을 계속 벌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계는 10,000원, 이 기계 가격이 지금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에 팔리겠어요? 그 이상에 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스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 예? 이게 이 전자칠판이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거든요. 우와, 비싸죠. 자,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전자칠판이 내가 노동을 하면은 한 달에 5,000만 원씩 벌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가 나온대. 그럼 여러분 이 전자칠판이 3,000원에 팔리겠어요? 더 비싸게 팔리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같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막스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도 가치는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도 가치는 나오지 않는다. 가치는 여기에서만 나온다. 바로 노동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차이에서 나오고, 그것은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 자본가의 몫이 되기 때문에 착취가 발생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본 법칙이다라고 막스는 생각한 겁니다.